이제 제법 하늘이 높아 보이는 계절이 왔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독입니다. 주역은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다들 왜 주역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비괴를 설명하겠습니다. 비는 따르다의 뜻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라는 글자가 있는데 부는 노예를 말해요. 과거에는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노예였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부는 노예이면서 일반 백성을 상징해요. 이 글자는 미쁘다 혹은 성실로 해석하는 순간 주역의 글은 그야말로 산으로 가요. 유부라는 글자는 일반 백성을 말해요. 달리 해석되면 안 되는데 다들 미쁘다 혹은 성실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글자는 노예부의 원형 글자예요. 따르는 것은 백성이 군자를 따르거나 왕을 따르거나 할 때에 따르는 일을 말해요. 비괴 괴사의 원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은 원래 혹은 처음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글자를 죽서주역에서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넓은 들판원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글자도 또한 본래 들판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죽서주역에서는 보다 복잡한 글자인 원을 써서 본래 뜻하고 있는 들판을 말한다고 보여져요. 괴사의 내용은 길한 것으로 들판에서 점을 아주 오랫동안 쳤는데 허물은 없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 그러니 후살이 남편에게는 좋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은 전쟁에 나아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새 남편을 얻어서 살았는데 전장에서 원래의 남편이 돌아오면 후살이 남편에게는 좋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원래 살았던 남편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비괴 효사를 풀이해서 읽어보겠어요. 초육. 백성들을 따르게 한다면 허물도 없고 백성들이 가득 찬 항아리처럼 많아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올 것이니 길하게 될 것이다. 6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부터 따르게 하니 점을 길하다고 한다. 6.3. 나쁜 사람들도 따르게 한다. 6.4. 외지에서도 따르게 되니 점은 길하다고 한다. 9. 잘 살펴서 따르게 한다면 왕이 새 방향으로 말을 몰았지만 앞에서 날아오는 날짐승을 놓쳤다 해도 의빈들은 나무라지 않을 것이니 길하다. 상육. 머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 따른다는 건 흉하다. 비괴를 살펴보았는데 효사 구호에 나오는 왕은 모왕을 말해요. 주역에서 왕이라는 표현은 은나라 왕이거나 주나라 모왕을 말해요. 여기서는 모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백문왕은 살아 생전에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자로 표현될 수 있으니 비괴에 나오는 왕은 문왕이 아니에요. 모왕이 초기에 허물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은 모왕을 믿고 잘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백성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따르는 일이 진실된 의미로 따르는 일로 볼 수 있어요. 6.3에서 말하고 있는 질이 안 좋은 백성들도 따르게 만드는 일은 진정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요즘 국정 운영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정권의 수장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일이에요.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 그 책임은 위정자에게 있어요.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를 정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따를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작금의 세월은 백성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이 나쁜 놈들이니 국정 운영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비괴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괴는 길하다. 들판에서 아주 오랫동안 시초점을 쳐봤는데 허물은 없다고 하지만 꼭 편안하지 않음이 찾아올 것이니 후살이 남편은 흉하게 될 것이다. 초육. 백성들을 따르게 한다면 허물도 없고 백성들이 가득 찬 항아리처럼 많아져서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올 것이니 길하게 될 것이다. 6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부터 따르게 하니 점을 길하다고 한다. 6.3. 나쁜 사람들도 따르게 한다. 6.4. 외지에서도 따르게 되니 점은 길하다고 한다. 9. 잘 살펴서 따르게 한다면 왕이 새 방향으로 말을 몰았지만 앞에서 날아오는 날짐승을 놓쳤다 해도 의빈들은 나무라지 않을 것이니 길하다. 상육. 머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 따른다는 건 흉하다. 이상으로 비괴를 살펴보았어요.
주역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글자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단지 주역이 오래전에 쓰여진 글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글자의 뜻이 바뀐 것이 있어요. 이러한 글자 몇 자만 바로 잡으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역은 공부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읽으면 돼요. 음양이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있었던 사건의 나열이고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읽으면 돼요. 허황되거나 심오한 어떤 것도 없어요. 자연의 변화 원리 이런 거 주역에 없어요. 우주 변화의 원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자의 해석을 들먹이지 않아도 돼요. 다산 정약용의 주역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모두 뭐가 뭔지 모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다 보면 엉뚱하게 해석되고 쉬운 문장도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다음번에는 곤괴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곤괴의 용전우야 기혈연황이라는 문장이 왜 길쌈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주역 이외의 문헌을 통해서 실증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